114 헌법 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학혁명서부터 3.1혁명과 대한민국 건국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3.1혁명, 즉 저는 3.1 독립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3.1 독립혁명과 대한민국 건국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5대 국경이 있죠. 그리고 2대 명절이 있습니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2대 명절은 설과 추석이죠. 제헌절은 다 아시다시피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표한 날이죠. 즉 헌법의 날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침략군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일제가 빼앗겼던 빚을 다시 되찾은 날이죠. 즉 빛의 날입니다. 개천절은 4358년 전에 단군 성조가 조선을 건국한 날입니다. 하늘을 연 날이죠. 한글날은 1446년 10월 9일 세종대왕이 국민정음을 선포한 날입니다. 이렇게 4대 국경일은 그 뜻을 살린 이름입니다. 그런데 3.1절은 그 뜻을 살린 이름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한 날이고 독립선언을 축하하는 만세운동을 시작한 날입니다. 독립을 선언한 날이니 독립선언일이 실제 이름인데 왜 독립선언이라고 부르지 않고 독립을 선언한 날짜로 부르는 것인지요? 만세라는 것은 어떤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 기뻐서 환호하거나 축하를 외치며 두 손을 힘껏 높이 들면서 외치는 거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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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과 행동입니다. 원래 만세란 황제를 공경하고 섬기는 행동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귀족은 보통 100세, 왕은 1000세, 황제는 만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을 하고 왜 만세를 불렀을까요? 그건 대한제국 황제였던 고종이 돌아가시고 독립선언을 하면서 민주공화국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일 때는 황제 한 명이 주권자였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곧 모두가 황제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선언했으니 모두가 만세를 부른 것이죠. 일본 제국은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서 독립을 견충하는 만세를 맨손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다치게 했으며 수만 명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과 폭행과 치욕을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13개 시도 임시 대표들이 일제 경찰들 감시망을 뚫고 압록강을 넘어 안동에서 일용양면 배를 타고 계획대로 상하이에 모였습니다. 4월 10일 임시의정원을 열고 협의하여 4월 11일 임시헌장을 선포했습니다.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라함이라고 나라 이름과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제로 정했습니다. 3월 1일 독립선언을 하고 4월 11일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5천여 년 전에 처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를 세웠는데 모두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군주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07년 전인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을 하고 42일 만에 민주공화제 국가를 세웠습니다. 우리 민족 처음으로 군주제 국가를 버리고 민주제 국가를 세웠으니 혁명입니다. 곧 1919년 3월 1일은 독립선언일 또는 독립혁명일이 되어야겠죠. 현재 국경일로 하면은 독립혁명절이 진짜 이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 마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독립혁명일을 독립혁명절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3.1절이라고 부르고 있는지요? 3.1 독립선언은 우연한 일석 충동이나 기회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1918년 11월에 미국 윌슨 대통령 특사인 찰스 크레인이 상하이에 와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강행할 때 신한 청년당 당수였던 여운형이 만나서 협의했습니다. 이때 여운형이 윌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하달라고 부탁했고요. 그래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 1월 18일부터 6월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강화회의에, 즉 1차 대전 끝나고 전후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찰스 크레인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해 주었고, 그래서 이에 더 자신감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한청년당은 장덕수는 국내로 보내서 백상상의 안희전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3,000원을 지원받아 와서 김규식을 파리로 파견했습니다. 또 이광수는 일본으로 파견해서 2.18 독립선언서를 하도록 했죠. 당시였던 여운형은 직접 만주와 연해주를 갑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 단체들을 만나서 독립선언할 것을 같이 계획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2월 1일 만주에서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고, 2월 8일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그게 모여서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축하하는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죠. 독립을 선포했으니 그거를 축하하는 만세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독립만세운동은 국내를 넘어 만주, 연해주, 상하이, 미국, 멕시코를 비롯해서 한민족이 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온갖 일제히 탄압과 학살 속에서도 1년 동안에 200만 명 이상이 참여했죠. 그러나 이렇게 단순히 이런 상황만 보고서 3.1운동이 마치 1918년 또는 19년에 우연히 일어난 순진하게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나 파리 강화회를 맺고 일으켰다가 실패한 운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3.1 독립만세운동으로 일제총독부에서 그동안 10여 년간 했던 무단 통치를 일시적으로 문화 통치로 바꾼 성과 정도로만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3.1운동은 그보다 훨씬 긴 시간 준비했고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는 원대한 목적을 갖고 일으킨 운동이고 거기에 성공한 혁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까닭을 알려면 신한청년단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독립선언을 기획하고 만세운동을 일으킨 신한청년단은 어떤 단체일까요? 신한청년단은 1912년 5월 20일 상하이에서 예관 신규식 조직한 동제사의 비밀회원 중 여운형을 중심으로 청년 6명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동제사는 신해 혁명에 참여했던 신규식이 중국 상하이에서 결성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세운 무역회사입니다. 신규식이 참여하였으면 회사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신건식, 신서구, 신철우, 조성환, 이국로, 문희철, 민재호, 이범석, 선유원, 윤보선, 신형호, 이광, 신성모, 조소왕, 정인보, 조동호, 신채호, 박찬희, 변영만, 민피로, 서병호, 윤명희, 김규식, 박은식, 정원택 등이 있으며 전성기에는 상해 공부에만도 300여 명의 비밀결사 요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국내 쪽으로 그 요원들이 조직되어 있었던 거죠. 동제사에서는 1913년 독립혁명가 양성을 위한 닭달학원을 설립했었어요. 그리고 1915년은 대동보국단을 조직했고 1917년 대동단결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동단결선언문은 새로운 무역국가인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임시정부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는 선언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1910년 8월 23일 연해주에서 발표했던 선언서에 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선언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1918년 신한청년단을 결성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여운형이 신한청년단을 당수하면서 만든 겁니다. 3.1 독립혁명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곧 3.1 독립선언과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은 이런 오래된 구상과 추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형국가로는 1912년 신한민보 주필인 박용만이 주창한 국가형태였어요. 박용만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들이 국내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정부를 세울 수 없으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이 무형국가와 무형정부를 만들어서 그 산하로 모든 독립운동 단체가 통합하자고 했습니다. 무형정부, 곧 임시정부는 대한인 국민의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했죠.
대한인 국민회는 미국에서 실제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미국 내 한민족 자치기관으로 공인받았었어요. 즉 교민들이 일본 영사관이 아닌 대한인 국민의 보증으로 여권을 받았고, 경찰이나 법원에서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대한인 국민회가 대변할 수 있었어요. 경찰에서 한민족 교민들을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체포하거나 했을 때는 먼저 대한인 국민회에 연락을 해서 설명을 듣고 통역도 보조받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교민들을 특별히 다루는 그런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내 일반 학교는 물론 군사학교와 대한민국 임성부 국무부장 노백링 장군이 공군 창설을 위한 비행학교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는 만주와 연해주에서 조직되었고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그 다시는 소련이었죠. 초기에는 이분들이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성부 재정 지원하는데 상당히 주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박용만의 무용국가로는 단재 신처호가 1909년 대한매일신보 4월 29일자 논설을 쓴 정신상 국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신처호는 이 글에서 세계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먼저 정신으로 추상적 국가가 세워진 뒤에 형식을 갖춘 구체적 국가가 세워진다. 곧 정신적 국가는 형식적 국가를 탄생시킨 어머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신적 국가는 민족이 독립할 당시 민족이 독립할 정신, 자유할 정신, 생존할 정신, 나라를 일으키고 빛내고 싶은 정신이다. 정신적 국가가 망하면 형식적 국가는 망하지 않더라도 이미 망한 나라며, 정신적 국가가 망하지 않았으면 형식적 국가는 망했을지라도 그 나라는 아직 망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채호는 1905년 일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라는 형식적 국가는 망했지만 정신적 국가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국은 살아있다고 외친 것입니다. 신채호는 우리 민족 가운데서 단 한 명이라도 대한이라는 정신적 국가를 기억하고 있으면 대한은 망하지 않고 언젠가는 형식적 국가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정신적 국가를 주장한 거죠. 미국에서 만든 대한인 국민회는 기독교 안창호를 중심으로 모인 독립혁명단체입니다. 동제사는 신규식, 조수왕, 신처처럼 주로 대종교를 중심으로 모인 독립혁명단체였고요. 이와 함께 동학을 중심으로 한 단체가 또 있었죠.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의 독립선언을, 즉 국내에서의 독립선언을 주도한 단체입니다. 의암 손병희가 1905년 설립한 천도교이죠. 손병희는 1910년 보성전문학교, 1911년 동덕 여자의식을 맡아서 독립운동가 양성을 하면서, 당시에는 서울에서 좀 예진 곳인데 그 수유리 골짜기에 천도교 수련을 세웠습니다. 손병희는 이곳에서 10년 안에 5만 명의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러니까 물론 천도교 지도자겠죠. 지도자를 양성해서 독립을 하겠다고, 독립선언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1919년에 거의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300만 교인들에게 대교당을 짓기 위한 성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성미운동이란 부엌에 단지를 두고 하루 세끼 밥을 지을 때 한 숟가락씩 떠서 먼저 성미단지에 넣은 다음에 밥을 짓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은 쌀을 천도교 대교당 건축 성미라고 내도록 했죠. 그러니까 일제 총독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대교당을 짓는 성미를 모은다 라고 했고, 또 천도교인 1한 집당 10원씩 내도록 했어요. 그건 몇 년간 10원 모아야겠죠. 이렇게 모아서 냈고, 그 막대한 돈으로 1918년 착공합니다. 착공하고 나중에 건축한 걸 보면은 처음에 세웠던 계획의 반이에요. 건물도 그렇게 줄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비의 반을 잘라서 3일 독립선언 준비와 추진에 썼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미 손병희는 이러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면서 일제 총독부 눈을 피하게 해서 겉으로는 대성당, 물론 이것도 필요했겠죠. 천도교에서 모았지만 실제로는 그 반을 독립선언과 독립국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3.1운동에 참여했던
그 3.1혁명을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이라든가 불교인이라든가 또는 그 교인들 대부분이 이 기금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때 찍었던 모든 호송도 마찬가지고 선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크게는 대한민국 건국과 임성부 수립 의료원 자금으로 그 상해로 보냈어요. 그래서 상해에 그때 사무실이 없었는데 사무실을 내는, 그리고 얼마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큰 돈을 보냈던 것이죠. 또는 바로 3월 1일 전날 독립선언서가 조선인 종로 고등계 형사한테 발각이 돼요. 그 고등계 형사한테 당시로는 엄청난 돈이죠. 5,000원을 주고 그걸 눈 감겼고, 그 고등계 형사는 그걸 받고 도망갔어요. 신고 안 하고. 고등계 형사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힘이었던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과 독립만세운동은 이렇게 1905년 을사조각과 1910년 경술부치로 대한제국의 형식적 국가가 무너지면서 10년이 넘는 정신적 국가를 유지하면서 준비한 끝에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발표나 1차 대전을 마무리하는 강대국들의 파리 강화회가 자극은 되었죠. 어떤 기회에 포착이 됐던 거죠, 그게. 그렇지만 거기에 이분들이 전적으로 의지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이분들은 계속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또 일제가 1910년 이후 무단 헌병 정치를 하면서 교육을 굉장히 엄하게 탄압을 했고, 거의 8,000개 있던 학교를 4,000개로 줄일 정도로 탄압을 했고, 우리 조선인을 위한 당시 애국교육이라든가 역사교육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고, 이런 교육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컸어요. 또한 동양 주식 척식회사를 만들어서 전국에 토지들을 수탈하죠. 토지 근대화라고 해가지고 토지를 등록하게 해놓고 등록을 하지 않는 거는 전부 다 뺏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유림, 왕실 또는 개인 거 또는 당시 종친의 거 이런 것들이 수탈당합니다. 그 빼앗은 거를 일본인 그 농민들이나 또는 한국에 와서 사업하고 싶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죠. 아주 싼 값에 나눠주고 거의 무이자처럼 해서 식민정책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본 민중들이 분노했던 거죠.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일본인들을 지원하는, 그래서 일본인들은 다 부자가 되는, 심지어 뭐 호남 같은 데서는 정말 엄청난 그 땅을 갖다가 다 차지해서 대농장을 만들고 했던 겁니다. 이런 것에서 민중들이 분노했던 것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친일 반민족 매국노 양반이나 개화파 지식인들, 즉 친일을 지지했던 그런 개화파 지식인들도 상당히 속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들아 돈을 받고 참여했던 사람들까지도 돌아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친일 경찰들까지도 돌아서고 해서 온 민족의 한 마음으로 독립만세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넘게 대한제국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준비가 3.1혁명의 원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대한민국 건국주역인 신한청년단은 파리 강화회의 한국민족대표로서 김규식을 파견했고요. 김규식은 당시 프린스턴 대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9개의 국어를 한다는 언어 천재입니다. 그래서 외교관으로 다 적합했던 거죠. 김규식은 1919년 3월 13일 목적지인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서 그 중앙 사투당 거리 38번지에 집을 세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국내에 있던 백산 안희재가 돈을 모아서 준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돈을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에서 돈을 모아서 헐버트를 비롯한 또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파리 평화회의 한국민 대표관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한국 독립하는 청원서를 강화에 제출했죠. 그러나 물론 그거는 일제에 반대하고 있고 또 강대국들의 그러한 정책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뒤에 대표단에 합류한 미국인 호머홀버트, 이관원, 김복, 황기안, 조영은, 조수왕, 여운형, 여운형은 여운형의 동생이에요. 등은 한국 독립과 평화라는 책자를 해서 당시 참가했던 3개국에 나눠줬고 거기에 참던 3개의 언론인들한테 나눠줬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독립 열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고, 또 평화적인 독립만성 등의 일자가 얼마나 잔혹하게 탄압하는지도 알렸고, 세계 각국 대표들한테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그리고 우리는 임시의정과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그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우호적인, 그리고 동정적인 여론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파리 강화회의 대표단을 보내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독립을 당장 못 이뤘다라가지고 이걸 실패라고 봐서는 안 되죠. 당시 파리 강화회는 우리만 간 게 아니라 호치민도 갔어요. 베트남 해방 전선을 이끌었던 호치민이라든가 약소 민족의 대표들이 갔습니다. 갔지만 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거절됐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활동했던, 특히 이 호치민하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단들하고는 서로, 왜냐면 호치민은 혼자 갔었대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열댓 명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호치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가 독립투쟁을 하는 데서, 독립전쟁을 하는 데서 큰 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에 보낸 것은 상당히 시기적절한 것이었고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10년 동안 추진해오던 민주공화제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 운영한 임시정부를 세웠던 거죠.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이 정한 대로 일본 제국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리고 27년 동안 빼앗긴 국토를 되찾기 위한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40년대에는 독립전쟁을 안 한 걸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45년 끝날 때까지 무장 독립군들이 만주에 있었습니다. 사실 44년 한 해에만도 국내에서만 약 1000명 이상이 불량선인들 검거가 됐죠. 그 정도로 치열한 이 독립투쟁은 45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좌냐 우냐 이런 것도 가리긴 하지만 저는 45년 8월 15일 전에는 우리가 독립운동에서는 좌와 우를 가려서는 안 된다. 아나키즘이건 또는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민족주의건 민주주의건 모든 사람들은 다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애국자나 공산주 때는 이제 45년 8월 15일 전 거를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 임시정부도 혼자 막 행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국회인 임시의정권이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그 결정한 대로 임시정부, 행정부는 운영이 됐던 겁니다.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27년 동안 독립전쟁을 하고 48년 대한민국 10년에 정식 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를 구성하고 정식으로 헌법을 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 거죠. 재헌헌법에서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라고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기원을 밝혀놓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 건국 일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서 우리 헌법 이렇게 국민운동에서는 이 손바닥 헌법책을 온 국민한테 한 권씩 줘야 된다라고 했고 이 손바닥 헌법책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임시 헌장부터 1919년 4월 10일 제정한 헌장과 당시 6개의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그 6개의 정부를 통합한 것이 9월 10일이래요. 그때 대한민국 임시헌법 그리고 재헌헌법 전문 그리고 현행 식품헌법 이런 것들을 게재해서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원을 정확히 1919년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국토도 없고 주권도 없고 또 독립된 정식정부가 아닌데 어떻게 이거를 국가 건립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국민이 독립했다고 선언하면 그게 국민이고 그게 주권인 거죠. 영토는 전쟁을 통해서 빼앗는 거죠. 되찾는 거고. 미국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은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없어. 미국 이름으로 다스린 땅 한 편도 없었죠. 네. 미국 국민이나 주권도 물론 없었어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7월 4일 식민지 13개 중 임시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주권을
선언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영국의 무자비한 탄압이 일어났던 거고요. 영국군의 선제 공격에 맞서 7년 동안 독립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1787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이름도 만드는 거죠. 미국이라는. 그리고 1789년에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정식으로 수립했어요. 조선이란 나라도 1392년 7월 17일 이성계가 왕이 될 때는 국민도 없고 나라 이름도 없고 땅도 없었어요. 나중에 조선이란 나라 이름을 정했고 법전도 만들었고 그런 거죠. 그래도 조선의 건국일은 1392년 7월 17일입니다. 즉 건국일이라는 것은 독립선언일이라는 것은 나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그날이죠. 그 나라가 발전하면은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것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는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했고 그 선언한 대로 1919년 4월 11일 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민주공화제라는 나라를 건국한 거고 그래서 건국기념일은 당연히 3월 1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년 동안 독립전쟁을 해서 1948년에 정식 국회의원을 통해서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우리는 1919년 4월 11일 만든 대한민국을 계승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1운동은 민주국을 만든 독립혁명이면서 독립혁명절인 거죠. 그래서 참된 이름은 저는 독립혁명일이나 독립혁명절로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3.1혁명은 실패한 혁명이 아니라 10년 동안 준비했던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건국 목적을 이뤄냈고 이를 운영할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를 세워서 27년 동안 독립전쟁을 했고 민국 30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헌법과 정부를 재건한 거고 그리고 80년에 걸쳐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3.1혁명은 이 독립운동가들은 3.1 대혁명이라고 불러줬어요. 3.1 대혁명 107년 동안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그 정신을 완성하기 위한 도전에 있는 것입니다. 완성하기 위한 길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12년 3월 1일 독립혁명은 결코 실패하거나 멈춘 것이 아니라 1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 혁명이고 이 혁명이 완성되는 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선열들이 꿈꿨던 참된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제110차 헌법교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